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유가 급등이 금리 결정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중동 불확실성에 상승 마감했던 골드는 FOMC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사우디 이슈의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골드 같은 경우는 0.8%가량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또 FOMC 회의도 19일 앞두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자, 지금 뭐 사우디 문제는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안전자산 관점에서는 양적 완화를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는데 지금 내일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분을 단행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유로는 지금 양적 완화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한 차례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은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 추세 자체가 양적 완화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양적 완화랑. 지금 양적 완화 안 하는 나라가 손에 꼽기 힘들어요. 네. 다 하죠. 예. 우리나라도 하죠. 심지어. 그렇죠. 따지면은 뭐 중국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일본은 원래 양적 완화의 나라니까 일본은 항상 하는 거고 미국하고 유로가 동시에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면은 골드 이제 자금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딱 기준을 설명드릴 거는 일단은 저항 자체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 저항 때는 지지예요, 지지. 예, 정정하겠습니다. 지지입니다. 1493 지지가 이탈이 되지 않는 기준 내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 유동성 대비해 갖고 굉장히 짧은 손절이에요, 여러분들. 1493입니다. 그리고 이제 1520에 대한 돌파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공격적인 매수 자체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주의예요. 양적 완화에 대한 기준 그릇 자체가 또 두드러지게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렴 구간이 이 수렴 구간에서 제가 택한 코스 자체는 여기 매수입니다. 여기 매수. 근데 손절이 없는 게 아니죠. 최하단에 있는 1393에 대한 기준이 딱 정확하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가 언제든지 나올 관점이 성립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향성에 대한 재고 자체가 FOMC 회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 쪽에서 갑자기 이제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대두돼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 자체가 6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한다고 해서 큰 파장 자체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기준을 내리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이 금리에 대한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들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35%대 올라갈 만한 거는 주목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큰 이슈는 아니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미국 쪽에서 또 단행을 한다면은 골드는 이 6월부터 있었던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갈 만한 여건이 된다는 게 제가 딱 내리는 평가예요. 저 얼마나 차트가 이쁩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딱 기준이 있는 차트를 좋아해요. 이거 추세다. 이겁니다. 추세다. 지금 매도를 보려면은 그러면 1492 이탈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어떤 시황이 떨어져야겠죠.
그 시황은 이제 사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스탑이겠죠. 스탑.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11월 1일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면에서는 골드에 대한 매수세가 멈췄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 그릇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냐면 6월에 대체 왜 올랐을까? 이거를 좀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2000틱, 2500틱 정도 올랐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유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드가. 추세적으로 매수잖아요. 왜 올랐을까?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셔야 돼요. 정의를. 미중무역 때문에 그런가? 근데 미중무역은 1년 반 동안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때는 안 올랐는데? 배제하고. 간단합니다. 그럼 달러 때문에 그런가? 근데 동시다발적인 6월에 나왔던 내용 자체가 유로존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포커스를 쏟아부은 거예요. 미국에서 갑자기 7월에 금리 인하하겠다고 계속 내용 나오지. 유로에서는 채권 매입하겠다고 계속 내용 나오지. 거의 확정적으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바뀌는 거예요. 흐름 구도 자체가. 외환 어떻게 보면은 외환에 대한 부분보다는 야 이제는 리스크가 좀 있는 시장 상황 여건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포커스를 맞추자고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에 대한 흐름 자체가 끊겼다는 기준 근거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 시황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외신 보시지만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내일 FOMC 회의에 있을 내용 자체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추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다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왔는지,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럼 지지대를 찾아야겠구나 판단을 내리면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외신을 보고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을 보라는 이유 자체도 뉴스를 보고 좀 평가하는 마인드를 길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외신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은 직접 검색해 보시고 이 단어 뜻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셔야 돼요. 이거 나 어려워 이렇게 하신다면은 시작부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회원분들이랑 통화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스로 하시는. 지금 쉬어갈 때인지 매매를 할 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서 스스로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스스로에 대한 기준 자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좀 실패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근데 그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뉴스부터 좀 많이 보는 습관 자체를 기르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방안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결론만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한 매수 흐름은 양적 완화에 대한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신호이다. 자, 내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면은 안전자산은 추가 상승 랠리를 충분히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가 자체는 1493에 대한 이탈 전까지 매수 포인트를 볼 수 있고 1520포인트 이탈 시 그때부터 추가적인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493달러 선 지지선으로 해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기준으로 지속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또 1,520선 돌파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골드, 오일 그리고 나스닥까지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유로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앵커님 개인 요청인가요? 아닙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유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국내 선물 이제 질문이 와가지고 잠깐 딴 걸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네. 네, 자 이제 기준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1.1200 이탈 전까지 매도 포인트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출연 예정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달러 차트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1.12000 이탈 전까지 매도 포커스에 집중할 것. 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네.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탈 관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